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좀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약간은 좀 미세한 어떤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점이라는 것은 사실 큰 틀에 있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투자 포인트에 따른 어떤 사업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스피드, 속도, 템포,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제 인트로 썸네일에서 적어 드렸던 것처럼 당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시동을 건 기업과 앞으로 조금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하나씩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기업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최근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특징적인 부분만 좀 언급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현대모비스를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당장의 판매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EGMP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이익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원가 구조의 개선, 요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도 갈 길은 사실 멀긴 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맞아요. 아직까지 사실 EGMP를 기반으로 한 어떤 진짜 신차 모델들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용화가 될지, 진짜 시장에서 현대차가 포부를 밝힌 것처럼 25년, 30년까지 하여금 여러 가지 신규 모델들을 출시를 해서 전기차 시장을 진짜 선점할 수 있을지, 압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고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것이다,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신감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진행에 있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쵸? 현대차라고 무조건 100% 또 이 시장이나 이런 사업의 내용들에 100% 또 아주 좋은 결과만 안겨다 준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모든 기업이 사업에 100% 어떻게 순조로운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을 해서 이겨나가고, 또 우리 주주들에게 여러 가지 배당이 됐든 혹은 주가의 차익 시세가 됐든 여러 가지로 또 돌려주면 되는 거겠죠. 아무튼 당장에 우리 현대모비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부품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어떤 식의 모델들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시장에 얼마만큼의 정상적인 안착을 할 것이냐, 요게 좀 요점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따지면 그나마 좀 빠르게 어떤 평가를 받거나 빠르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일정들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싶은 거고요. 자, 다음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그리고 기계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니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현대위아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만 보면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원래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영업이익도 보시면 720억 원대 이런 수치를 좀 보여줬고요. 컨센서스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용 열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수소차용 수소 저장 모듈, 그리고 공기 압축기, 그다음 모빌리티용 복합 소재의 매출 기여가 2023년부터 본격화된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열 관리 시스템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품 이렇게 좀 부품이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걸 하나로 이렇게 탁 통합을 하고 경량화시키고 또 간소화시켜서 판매에 대한 어떤 원가 부분도 그렇고, 차량의 또 이 열관리 시스템의 기술력을 통해서 차량의 이 전기차가 추후에 운행하는 시간도 더 늘려줄 수 있고, 운행 거리를 좀 확대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관리 시스템인데,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현대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우리 현대위아의 이런 시스템을 또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대위아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템포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럼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어떤 판매 물량이
급축소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전기차로 완전 뒤바뀌어 버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현재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녹아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신사업은 언제부터 본격화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따지면 시기적으로는 2023년부터가 본격적으로 EGMP 기반의 전용 모델들의 어떤 맞는 그런 열관리 시스템을,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여기다가 이제 또 적용을 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대한 건 반영은 됐어.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로 따져서 가기에는 조금 다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확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노출이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포부를 밝힌 셈이죠. 포부를. 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기업과 이제 앞으로 결과를 좀 하나씩 보면서 계속해서 한층 한층 걸어 나가야 될 기업과 요런 성향의 차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반대로 완성차인 현대차를 보셔도 뭐 좋긴 좋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싶으면 뭐 중간에 이제 또 매매 방식으로 또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도 무조건 또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기는 좋겠죠. 근데 이제 다만 좀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있어요. 올 상반기에 30만 원을 재차 돌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밸류로는 일단은 힘들겠죠. 밸류상으로만 본다면은 어떤 이익의 그 상승 폭이라든지 매출의 상승 폭이라든지 이런 걸로 빗대서 계산을 하면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 그렇죠?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까지 올라왔잖아요. 현대차도 물론 그런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더디죠. 그렇죠? 판매량도 아직 조금 부진하고, 우리 전 세계 지금 전기차가 아직까지 4%밖에 지금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비중이 4%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앞으로 남아있는 96%라는 거는 이 내연기관 차량들은 앞으로 전기차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파이 자체가 크고 이 파이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완전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좀 뭐 무조건 필요하다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친근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이제 형태가 바뀐 거잖아요. 유형이 바뀐 거잖아요. 뭐 갑자기 우리가 문자를 쓰다가 카카오톡을 쓴다, 혹은 뭐 진짜 삐삐를 쓰다가 스마트폰을 쓴다, 낯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동차 어렵진 않잖아요. 전기 충전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에서는 어려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다가가거나 부담스러운 성장을 보이는 업종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파이가 크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완성차도 꾸준하게 보면서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같이 보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K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인지도도 좋고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 좋고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당한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또 그 기술력이 필요로 한 게 있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능률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더 가겠죠. 근데 앞으로 왜냐면 그만큼 성장성은 뚜렷하나 지금 편입을 한다라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긴 한데 무슨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이 종목이 사실 좀 갈라가면은 시장이 자꾸 한 대 이렇게 치고 누르고 가려가면 누르고 해가지고 아직도 매수가나 매수가 이하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것도 꺼내기도 민망하네. 이거 너무 안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까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타 종목 대비해서 거래가 좀 적죠. 거래가 좀 다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세는 좀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데 최초 추천한 단가에서 밀렸다가 다시 본전 매수가 왔다가 살짝 수익권 왔다가 시장 때문에 다시 무너져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수가 여기인데, 그렇죠? 매수가 여기인데 저는 이 구간마다 전부 다 추천을 했어요.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추천을 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밸류상으로도 갈 수 있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주들로 자금이나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조금
대형주 중에서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보유를 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견 기업들이라든지 중대형주들, 우량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고 보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수익 인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5일 기준인 거를 지금 아직도 우려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다 수익 중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죠. 여기까지 이제 또 수익 중이네요. 요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요렇게는 이제 지금 당장에 또 파란불일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을 다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종목, 나에게 필요한 종목, 내 포트에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끌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밑에 아직 시세가 크지 않은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인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좋은 어떤 수익률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끔 케어를 꾸준히 하자, 농사를 짓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단타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매매를 또 합니다. KTH 같은 경우에는 동방이 가죠. 동방이 쿠팡 나스닥 상장 소식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KTH라든지 뭐 있습니까? 대형 포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갑니까? 한국파마가 아까 장중에 27%까지 올라가면서 뒤늦게 따라가는 게 필룩스, 그렇죠? 필룩스 한번 따라가면서 오늘 장중에 12%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골드퍼시픽, 이 종목도 보시면 VI 한번 걸리고 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우리가 한 번씩 단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한국파마 급등으로 인해서 필룩스, 골드퍼시픽 함께 시세 연출을 보였던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올라왔었는데 5연속 상한가를 보였고, 이렇게 해서 기술 반등으로 보이는데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흐름 타고서 단타를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 밖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던 뭐 콜마비 NH라든지 이 종목도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고 지금 애터미 링티 관련주죠. 그리고 보시면은 2020년도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4분기에는 제가 이거 실적 믿고 들어갔다가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 미쳤다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번에 한번 다시 보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또 됐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아직도 좀 저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만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신규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단가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무튼 현대 쪽은 어쨌든 앞으로 그런 관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무조건 더 사세요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적정 수준에서의 비중 관리를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라 마라 보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노출이 되는 재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추후에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 그거에 대한 결함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 좀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드시 해낼 거라고는 믿지만 또 해낼 수밖에 없고요. 해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재료들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가 들고 있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차피 제가 또 바로 녹화를 또 뜰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추천주도 한 번씩 같이 또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 같이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장 마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VIP님들과 마감을 또 해야 합니다. 자, 오늘부로 일단 이벤트를 종료를 할 겁니다. 오늘까지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벤트 그대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라든지 기타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저렴한 종목이 많아요. 지금 좀 전에 새롭게 또 묵직하고 안전한 종목 하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몇 배가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요. 약간 단기 스윙 패턴으로 해서 한 20-30%라도 목표로 잡고 좀 접근해보기에 괜찮은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제가 또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꼭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면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매수하는 법만 아시면 충분히 이 종목들 다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시장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좀 스마트하게 가줘야 되는데 약간 시장이 자꾸 점점 도박장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벤트 진행 중일 때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